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35호 제6면 기사입니다. 남양주시장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방적 코호트 장애인 복지시설 현장 격려 방문.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지난 7일 수동면에 소재한 장애인 거주시설 호세아동산 원장 조주현을 방문해 코로나19 예방활동 사항을 점검하고 마스크 120매를 전달하며 시설 입소 장애인 및 종사자를 격려했다. 남양주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남양주시 내 취약계층이 밀집된 노인요양시설 400여개 개소 및 장애인 거주시설 9개소 등을 매주 현장 점검하고 있으며 지난 3월 11일부터는 감염자가 없는 취약시설을 외부 감염 유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코호트 격리 기준에 준하여 감염원을 차단하는 남양주형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실시하고 있다. 조 시장은 사기의 군경절축, 군경철축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아무리 작은 힘이라도 일치, 협력 하면 강적에 대항할 수 있다는 의미로 코로나19가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철저히 경계한다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긴 싸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격려했다. 조주현 호세아동산 원장은 남양주에서 지시한 감염병 예방 조치를 지키기 위해 시설에서는 방역 책임자를 지정하고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사용 철저, 외부인 전면 출입 통제, 1일 3회 이상 발열 체크 및 방역 소독 등의 조치를 실시 중이다라며 또한 종사자 이동 경로 모니터링 및 적극적 사회적 거리두기, 식사 시 층별 배식 등 예방적 코호트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확진자 발생 시 입소 장애인을 이동 격리하고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장애인 복지관 별관 및 인근 숙박시설과 장애인 시설 내 공간 확보를 통해 이동 격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남양주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실시. 남양주시 시장 조광한 가 6일 정부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을 공식 발표함에 따라 이에 동참하기 위해 오는 19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따른 내부 방침을 정해 매일 5분의 1 이상 직원에 대한 재택근무 실시, 민원실 구내식당 칸막이 설치, 시차 배식 등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일반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한 영업장 내 테이블 거리두기, 공동주택 건설 등의 대규모 공사 현장과 긴급 하라인 구축, 그 밖에 문화, 체육, 교육,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점검 등을 통해 코로나19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또한 최근 자가격리 무단 이탈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오는 7일부터 모니터링반을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자원지원반 하부기구로 편성해 자가격리자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전문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시민들을 비롯한 시설 관계자들의 어려움과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만이 우리 모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분들이 힘드시겠지만 재난 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실시에 따라 운영 제한 권고 중인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학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오는 19일까지 운영 중단이 연장되고 사업장 관리 매뉴얼 강화, 출입대장 소독대장 의무화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요양병원, 교회 등 고위험 사업장으로 분류된 시설 등은 방역 책임자를 지정 운영해야 한다. 또한 자가격리 위반에 따른 주민신고제가 도입되었으며 처벌 기준도 당초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남양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어린이집 원격교육 눈길. 남양주시 시장 조광한은 4월 9일부터 4월 말까지 읍면동별로 관내 626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온라인 원격 화상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어린이집 위반 행위에 대한 불이익과 행정처분 등 사후 단속보다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춰 어린이집의 부담은 줄이고 보육의 질은 높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발맞추기 위해 온라인 원격 화상회의로 진행되며 어린이집 원장들은 현재 긴급 보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각 어린이집 현장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 강의 청취, 쌍방향 질의응답 등 간편하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어린이집 원장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연장으로 한자리에 모여 교육을 받는 것이 부담이 되었는데 온라인 교육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우려는 줄이면서 지도 점검에 대한 부담도 함께 덜게 되었다며 이번 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이석찬 보육정책과장은 앞으로 현장 지도 점검 외에도 어린이집 자체 점검 채널의 다양화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올해부터 어린이집 현장 정기점검과 평가제 보육 컨설팅 일정을 당일로 일원화시켜 중복점검을 최소화하는 등 어린이집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두천시 장애인 복지관 밑반찬 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휴관 중인 동두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관장 윤동인에서는 무료급식소 이용하던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유선 상담을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무료급식소를 이용하지 못해 식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가장애인 70여 명에게 주 1회 진행했던 밑반찬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여 4월부터 매주 2회, 화요일, 금요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복지관 직원들은 매주 2회 진행되는 밑반찬 지원 서비스를 통해 외부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밑반찬 전달과 함께 지역장애인의 안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 및 애로사항을 조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두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지난 2월 24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휴관 방침에 따라 임시 휴관 중으로 휴관 기간 동안 자체 제작한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안부 전화, 밑반찬 제공 서비스, 복지관 소독 및 환경 정비 등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이 어려운 지역장애인들을 위해 재가 서비스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코로나19 심리지원 강화. 동두천시와 신한대학교가 협력하여 운영하는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 안인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불안한 시민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원활한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심리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현재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와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이 늘어나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립감, 사회적 단절감 등 심리적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19 통합심리지원단을 운영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총괄하고 국립정신의료기관,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함께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에 대한 심리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격리자 및 동두천 시민을 대상으로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 종식되지 않는 데 대한 분노, 외부 활동 제한에 대한 스트레스 등을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전화 또는 대면, 격리 해제 이후를 통한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동두천 시민들이 코로나19로부터 마음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인남 센터장은 동두천 시민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불안, 우울, 심한 스트레스가 지속된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전했다. 동두천시 무한돌봄센터 위기가구의 민간서비스 신속 연계. 동두천시 무한돌봄센터는 지난 9일 최근 도시가스 공급 중지 통보를 받은 위기가구의 민간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했다. 이번 민간서비스 연계는 주 소득자의 실직과 출산으로 생계가 곤란하지만 긴급지원 등 공적 서비스 지급 기준은 초과하여 무한돌봄센터에서는 해당 가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초 월드비전 위기 아동지원 사업을 신청하고 동시에 도시가스 담당 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공급 중지 유예를 요청했다. 무한돌봄센터 관계자는 오늘 월드비전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체납된 도시가스 요금의 일부를 지원받게 되어 다행이지만 가구 내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선정을 논의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동두천시 도시재생주민협의체 코로나19 방역봉사 실시. 동두천시 도시재생주민협의체는 지난 8일 생연동과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구역 일대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을 실시했다. 이날 방역활동에는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분과별 임원진 및 회원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 버스 정류장 등의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시설물 손잡이도 꼼꼼히 닦는 등 철저한 방역을 진행하고 주민들에게 코로나19 감염 예방이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독려했다. 동두천시 도시재생주민협의체는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재생 추진을 위해 지역 주민,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단체로 상권 활성화, 사회적 경제, 문화예술, 주거지 정비 등 총 4개 분야 83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날 방역에 참여한 백광현 회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방역 활동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으로 주민과 지역이 함께 발전하고 성장해가는 동두천시 도시재생협의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동두천 원모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체온계 및 의료용품 기증. 동두천시 보건소가 지난 1월 말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확진자 발생과 함께 해외 입국자 등 자가격리 대상자 급증으로 체온계와 의료용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힘든 상황에 동두천 소재병 의원의 사무장들로 구성된 동두천 원모회에서 지금까지 3번에 걸쳐 5개의 체온계와 의료용 장갑 6천 켤레를 기증하여 코로나19 방역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보건소의 든든한 응원군이 되고 있다. 동두천 원모회 김충기 대표는 동두천 원모회는 지역 의료봉사는 물론 시민 건강을 지키는 데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건소의 어려움을 알고 있기에 전 회원이 동분서주 찾아다닌 결과 체온계와 의료용품을 기증할 수 있었다. 면서 코로나19 방역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다.